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과 하늘빛 도서관이 함께합니다. 5월 보이는 라디오 시 읽는 마음. 초대 시인 이재학.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숙입니다. 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년의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내 나이는 새어서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는데. 피천득 시인의 5월이라는 시처럼 5월에는 새로운 시작과 기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5월 보이는 라디오,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시.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 이혜인.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 이혜인.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게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덜어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네. 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어머니. 이혜인 시인의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였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수녀가 된 지 올해가 6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몸과 영혼을 바치셨습니다. 오늘은 정나래 선생님이 일정이 있어도 못 오시고 김석숙 선생님과 진행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이 좀 처음이라 좀 어떠신가요? 떨립니다.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은 평생을 문학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이재학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장미꽃이 활짝 피는 달에 이렇게 또 뵈니까
아.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학 시인은 부천 작가회의 회원이시고 시인, 수필가, 마라토너, 그리고 마을 활동가로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세울 소통미디어 협력단 대표로서 마을신문 부천 소세울에 산다의 발행인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나는 마라토너다. 길에서 다시 찾은 행복 마라톤. 황소도 말처럼 뛰나? 엄마가 치매야. 소사천 등이 있습니다. 네. 이재학 시인은 마라톤을 통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글쓰기를 시작했고 힘든 삶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주제로 한 에세이로 독자들에게 삶의 활력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인님께서는 마라톤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네, 마라톤 얘기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마라톤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9년도 가을이었습니다. 가을 네. 밤 저녁에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아, 네. 아주 친한 그 후배였습니다. 후배가 한다는 소리가 형 마라톤 하자 그러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라톤을 아무나 하나?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일반화되어 갖고 누구나 하는 그 즐기는 운동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라톤을 하자 그러니까 네. 제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 미쳤어 그랬습니다. 미쳤구나. 아무나 하나? 막 이런 느낌. 예. 아, 근데 그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종류의 인간이 딱 있어. 나는 풀코스 마라톤을 뛴 인간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나도 풀코스 마라톤을 뛴 인간이 한번 돼볼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네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닐 아니었고 것 다시 같아. 예, 네. 다시 미쳤어 그러고 마라톤 얘기하려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러면서 끊었어요. 근데 매일 저녁마다 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 마라톤 하자고. 하자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또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다고요. 그렇죠. 매일 마라톤 하자 그러니까요. 아, 조금씩 머릿속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이게 네. 걸어보고 걸어보고 뛰어보고 거예요?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그러면서 끝내 그 친구한테 마라톤 한다는 얘기는 네.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하고서 혼자서 계속 테스트를 예, 해보는 예, 동네 주변을 여기가 소사동이지 않습니까? 네. 소사동에서 뭐 한박동, 본박동으로 가고 뭐 옥길동도 가보고 뭐 이렇게 아. 걸어갔다 뛰었다 걸어갔다 뛰었다 보니까 조금씩 나도 마라톤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라톤을 하게 시작하게 된 된 겁니다. 예.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조심스럽고 약간의 소심함이 있고 두드러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조금 있는 것도 같긴 한데 네.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한 거 보면 아. 해야 되겠다고 그 네. 마음 먹으면 네. 여러 번 생각은 하지만 결심하면 바로 요즘이야 찾아. 바로 하지만 그때는 그때가 1999년이면 몇 살 정도? 30대 중반이었죠. 30대 중반. 네. 아, 어쨌든 그래서 마라톤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고서 매일 전화하던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제 대접수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혼자 하는 걸 안 한 한다.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한 번도 네. 해본 적은 없는데 대접수하자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 산에 또 그 설악산 같은데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아. 생각해 보니까 10km는 아주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예. 나도 이 10km 는 정도는 우스워. 내가 산에 그러고, 다닌 예, 경험도 있고 예, 예, 내가 예. 아직 젊은데. 예. 그리고 풀코스는 겁나고 그래도 그 중간 21km 뛰는 하프 마라톤을 접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거기 어디 지역이 어디? 2000년도 가을에 아 2000년. 2000년 가을 춘천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 접수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딱 막 들어가서 보니까
1999년도까지는 하프가 있었는데 네. 2000년도에서 하프가 없어졌어요. 풀코스하고 10km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10km는 안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참 멍청했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멍청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꼬셨는지 아세요? 저를? 그러면 형 완주하지 말고 뛰다가 포기해. 그러면 어디까지 뛰었는지 알 수 있잖아. 그 말은 되네.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20km 가서 뛰면 30km 가서 그쵸. 뛰면 포기하면 네. 거기까지 뛴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와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고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하고서 그러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 한 50일 남겨놓고 네. 또 그 후배가 또 그러면 한번 여의도에 가서 하프 마라톤 코스를 한번 뛰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근데 혼자 연습한 거는 기껏 뛰어봤자 한 10km 이렇게 뛴 거였거든요. 혼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혼자 했으니까. 그때 가서 10km를 뛰는데 아니 하프 마라톤을 뛰어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이제 뛰는데 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손목이 없으면 정말 잘 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무거웠다는 거네.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는 야 이 짓을 왜 하지? 그러면서 이제 접수하긴 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대충 뛰다가 그만둬야지 그러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10월달에 이제 드디어 춘천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가갖고 마라토나도 하나 사고 그러고서 이제 그 있잖아요. 엄마가 새 신발 사주면 아꼈다가 결정적일 때 신발 신는 거잖아요. 그게 또 미스인데 잘못된. 그래서 발이 얼마- 한 번도 안 신고 잘 모셔놨다가 마라톤 대회 날 끌고 갖고 갔어요. 네. 그거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친구가. 네. 아니 미리 신어봐야지 그러면서 그럼요. 이렇게 몰랐어요, 마라톤이 뭔지. 마라톤이 뭔지 이렇게 몰랐는데 그러고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30km 지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뛰어갔어요. 한 번도 안 걷고 한 번도 안 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살면서 옥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대충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충 중간에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오기가 생겨갖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는 내 생각이 인생의 들어요. 오기를 처음으로 느껴본 때가 마라톤 네. 춘천 예, 2000년대. 30km 지점에서. 아, 그러고서는 가는데 30km 지나서부터는 걷다 뛰다 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그러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40km 편말을 이렇게 그때 1km마다 편말이 있거든요. 31km, 30km. 40km 지금 편말을 딱 도는 순간 지금 그 생각하니까 막 흥분되는데 저한테 감동을 했어요. 살면서 처음 오기란 걸 해봤고? 느껴봤고 그리고 처음 나한테 감동을 해봤어요. 나 자신한테 감동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야 나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존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펑펑 울면서 골을 했죠. 그러고서는 집에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음이 얼어가는 것처럼 몸이 굳어가는데 이틀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갖고 다 뻗어갖고 몸이 모든 엄청 세포와 엄청난 근육이 다 놀랬던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그 마라톤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꿔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싹 버리고 긍정적인 인간이 됐고 다른 정신 승리. 네, 그렇죠. 정신 승리.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인터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30km 그렇게 끝까지 뛴다고 했을 때 지금 그때 황소도 말처럼 뛰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조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말씀하실 때 정말 그렇게 사실 무지한 거거든요. 엄청난 무지예요. 하다못해 동네에 걷기를 하더라도 또는 둘레길을 걷더라도 운동장을 돌더라도 운동화는 어떤 거를 신고 자세는 어떻게 손동작 호흡은 어떻게 그렇죠. 기본이 이게 가장 그렇죠. 그것조차도 없이 네. 정말 무지막지하게 30km를 뛰었다는 거는 진짜
지금 황소 정도. 예. 어.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마라톤을 뛰고 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게 됐어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마라톤 책도 해보고 예, 경험. 찾아서 읽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예. 아유,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작품 활동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국토 통일의 노래? 구토종단 통일의 노래요. 국토종단 통일의 노래. 예. 그 시에도 쓰셨거든요. 예. 마라톤을 하시면서.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또 마라톤이 너무 좋으니까 물론 쓰셨겠지만. 그렇죠. 아. 그렇죠. 이때까지는 시인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는 네. 무슨 뭐 근데 마라톤을 예. 하면서 시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아니, 필이 왔었을까요? 예, 제 주변에 그 책을 열심히 보고 글쓰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나이를 먹은 지금까지도 책을 열심히 보고 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그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글을 좀 잘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20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글 잘 쓰려면 뭘 해야 되냐면서 그때부터 대학 노트 사다 놓고 대학 노트에다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글 잘 쓰는 글쓰기에 있어서 일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일기 쓰기 하면서 늘 좋은 글에 대한 그런 갈망인가 그런 것들이 갈증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책을 보실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도 예, 하셨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무슨 내가 무슨 뭐 시를 써서 뭐 시인이 되겠다, 뭐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고서 이제 또 마라톤 하면서 네. 훈련하고 또는 대회에 갔다 오고 하면 늘 이걸 정리하는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어요. 그래갖고는 써서 그 정리 또는 글 쓰는 거, 예. 또 일기 쓰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인터넷에다 이제 우리 그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동호회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반응이 좋아서 그걸 또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고 마라톤 책 나는 마라토너다라는 책을 40살 때 만들었어요. 40살. 네, 그걸 만들었더니 여기 인천에 인천일보라고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서 마라톤 대회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 홈페이지를 좀 살리고 싶다고 기자가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는 글 좀 이렇게 올리면 좋겠지 않냐. 그래서 제가 내 코너를 하나 만들어주면 계속 한번 올려보겠다. 그래서 그런 그래갖고, 코너를 만들어주면 선생님이 그냥 예. 작가처럼 글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말을 해주면 거기서 쓰신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재학의 마라톤 이야기라는 코너를 만들어줘서 부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연습한 거라든지 대회 갔다 온 것을 써서 올렸는데 몇 달 안 지나니까 그 전국의 많은 마라톤들이 알고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네. 마라톤하고 뛰기만 할지 누가 뭐 그때 당시만 해도 SNS나 이런 데가 발달이 안 된 때잖아요. 그쵸, 얼마 안 오로지 됐었죠. 신문 정도만. 네. 그래서 뭐 마라톤에 관련돼서 그렇게 막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쵸. 코너를 만들어갖고 할 정도 분은 없었단 말이에요. 몇 분 있었긴 있었는데 그쵸? 그렇게 나처럼 오래 저거갖고 이제 해갖고 하는 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갖고는 그거를 이제 계속 한 달에 2-3편씩 또 많은 뭐 그렇게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뭐 적어도 한 달에 2편 정도는 그렇게 올리려고 했었으니까 2-3편씩 올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이 퍼가고 지금은 무슨 20년이 지나갖고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옛날에는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제 대회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달리기 잘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갖고 재미있었죠. 그러니까 시인님께서 이제 시를 쓰게 된 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어떤 필은 또는 기본적인 그런 소질은 또는 뭐 이렇게 관심 뭐 이런 거는
처음에 일기 쓰기에서 그쵸. 시작을 해서 예. 마라톤에 그날에 있었던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디 어떻게 갔다 와서 뭐 기분은 어떻고 몇 킬로를 뛰었고 이거부터 정리를 하다가 이런 거를 하다가 그다음에 신문사에 연락을 받고 또 거기에서 또 작가로 어떻게 보면 작가잖아요. 예, 인정된 작가는 아닙니다만은 보통은 거의 등단을 하거나 인정된 작가라든가 좀 이렇게 그쵸. 많이 평을 하신 분들이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도 선생님께서는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기본을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글쓰기 강의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랬어요. 정말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고다가 국토종단 마라톤 통일의 노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5년도에 저 부산 태종대에서 출발해 갖고 그 임진각까지. 아, 부산 태종도에서 네. 임진각까지. 네, 부산 태종대 임진각까지 하는데 전국에 아마추어 마라톤 동호회가 있잖아요. 도마다 시마다 연결해 갖고 깃발을 전달하고 해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전국을 다 돌아서 올라와 갖고 임진각에서 끝내는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부천시도 인천시에서 그 인천에 있는 마라톤 하는 분들의 깃발을 전달 받아서 그걸 하고서 간단한 행사를 하고 강명시에다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였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시인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시인이 된 이유는 아무튼 뛰고 글 쓰고 이거가 그쵸. 밑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시인으로서 또는 또 아까 보니까 이제 발행인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마을 활동가, 네. 이제 소통 미디어 협력단 대표, 네. 소세울에 산다, 마을 신문 이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어. 거기서 출발해 갖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 갖고는 국토종단 통일의 노래는 부천시청 앞에서 네. 부천에 있는 마라톤 동호인들 다 모이고 이렇게 이제 그 시청의 관계자분들 이렇게 모이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해서 제가 앞에서 낭송을 하고 그러고 거기 이제 글을 올리는 데도 올리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마라톤 다른 에서 사람들이 퍼가고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이번 이 인터뷰 때문에 찾아보니까 아직도 인터넷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 어떻게 그 제의를 받으셨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을 쓴다? 아니면은 시인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부탁을 받아서 이런 시를 부탁받은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써서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마라톤이 너무 좋다 네, 보니까 어느 나는 순간 여기 명수를 마라토너들의 갖고 행사 이걸 앞에서 내가 연결해서 낭송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 어느 순간 이 태종대에서 해갖고 저 임진각까지 가는 이것을 시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또 바로 쓴 거죠. 그리고 여러 번 부탁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내가 그리고 다 쓴 다음에 그 완성시킨 걸 갖고 가서 네. 이렇게 딱 보여주고서 하자 제가 이렇게 한 거죠. 그 시 속의 열정이나 선생님이 정말 노력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청에서 국토종단 마라톤 행사 때 네. 마라토너들 앞에서 그렇죠. 직접 낭송했던 시였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요. 오늘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때 국토종단 통일의 노래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셨군요. 네, 준비해야죠. 좋습니다. 그럼 이재학 시인의 국토종단 통일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국토종단 통일의 노래. 이제는 가고 싶다. 도라선역 기차의 기적이 가슴을 때리던 날. 태종대를 출발한 대한 마라토너의 발길은 임진각을 넘어서고 백두산 천지의 푸른 물을 이조백자에 가득 담으니 말들의 울음소리 들리는데
요동벌을 호령하던 강개토 대왕의 꿈이 끝없는 햇불로 타올라 너 마라톤로를 적토마처럼 달리고 당군 할아버지의 세발 까마귀를 타고 미래로 날아가는 너 대한인을 춤추게 하는구나. 아, 흰옷 입은 그대여. 네, 아주 정말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신 우일신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선생님께서 나날이 낭송이 발전될 감을 느껴서 저도 행복합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방송 조회수가 300~4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또 선생님의 이 국도 종단 통일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나도 저 시를 한번 낭송을 하면서 또는 마라톤을 하면서 이 시를 한번 나도 낭송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너무 잘하셨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이 조금만 더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셔서 할 거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전에 시를 어떤 주제 그다음에 주어 이런 거 또 목적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가 살려야 된다고 중심이 되는 거 살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시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렸어요. 네, 그리고 발음도 너무 정확하고 장단음 이런 것까지도 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이럴 때 쓰나 보다라는 그 느낌이 확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보통 시인분들이 낭송을 할 때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정말 고저 장단도 살리지도 않고 뭐 이런 거 볼 때 시가 그 시는 너무 좋은데 시가 그럴 때 죽어요. 그럴 때 좀 안타까운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선생님 한 번씩 낭송을 한다라고 저한테 여쭤볼 때는 살짝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또 시도 특별히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시 낭송을 시도 배워본 적이 없고 마라톤도 배워본 적이 없고 시 낭송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는데요. 이제 시 낭송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발음이에요. 발음. 여기 이런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면은 요동벌을 호령하던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동벌을 호령하던 이렇게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신앙송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갯벌 뭐 이런 것들은 뻘이 들어가지만 깃발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거는 요동벌이라고 그쵸. 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보면은 흰옷 입은 그대여라고 했거든요. 마라톤들이 다 이거 흰옷이 아니라 당군을 우리나라의 그 당군을 생각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마라톤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통일 저거잖아요. 비록 임진각까지 갔지만 백두산.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백두산을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요동벌판까지 그게 우리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셨군요. 여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도라산역 기차의 길 도라산역이 어디? 임진각 저기 이제 도라산역이 있어요. 그랬었군요. 네. 어쨌든 뭐 선생님이 들었을 때는 좀 어떠시던가요? 저는 태종대에서 임진각을 넘어선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랬어요. 네. 어쨌든 낭송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선생님도 잘하셨지만 그다음에 영상으로 우리 이재학 시인의 국토 종단은 통일의 노래 문수점 낭송가의 목소리로 듣고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토종단 통일의 노래 이재학 이제는 가고 싶다. 도라산역 기차의 기적이 가슴을 때리던 날 태종대를 출발한 대한 마라토너의 발길은 임진각을 넘어서고 백두산 천지의 푸른 물을 이조 백자에 가득 담으니 말들의 울음소리 들리는데 요동벌을 호령하던 광개 토대왕의 꿈이 끝없는 횃불로 타올라 너 마라토너를 적토마처럼 달리고 단군 할아버지의 세발 까마귀를 타고 미래로 날아가는 너 대한인을 춤추게 하는구나. 아, 흰옷 입은 그대여. 시인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립 하늘빛 도서관에서 시 읽는 마음, 시 읽는 마을이라는 타이틀로 매월 신앙송회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인님의 공이 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이고, 뭐 공이 큰 건 없고요. 제가 그 부천시 지원을 받아서 그 부천 소세울에 산다 이렇게 네네네.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만들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어요. 무슨 뭐 여러 가지 강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해갖고 주민들 그래서 그런 운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지속성 그리고 어떤 뭐 공간의 활용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안 만들었다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런 걸 만들면서 다양한 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그 부천에 있는 그 도서관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이게 제일 중요한 뼈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도서관에 와서 하늘빛 도서관에. 네,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환경도 그런 좋고 거, 분위기도 좋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가서도 거기 가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또 하고 그랬더니 긍정적인 신호가 왔고 그래서는 그 공간을 그러면 1년 동안 통째로 저희한테 빌려달라.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아무나 못 합니다. 나 있잖아요. 내 생업, 내 일 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구청을 직접 찾아가시고 행정센터 직접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도서관마다 찾아다니시고 물론 이제 부천 전역은 아니고 이제 소사동 그 관련해서 아마 소사동 근처 그러면서 그분들의 답변이 싸늘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계속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싸늘함과 관심 그 차이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부천 소세로에 산다 처음 만들 때 실적이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그렇게 분들 만나러 갔을 때 썩 반기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귀찮게 왜 와?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서 저거 했더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딱 가서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상당히 마음에 드셨는지 그 다음부터 싹 바뀌어 갖고는 그분들 그 고민도 앉아서 1시간씩 듣고서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는 이게 이런 활동이 뭔가 지속성을 갖고 해갖고는 어떤 사례를 만들면 또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요즘도 그 동네에서 무슨 어떤 그 공연이라든지 또는 행사들이 지속성을 갖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그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마을 신문을 만들게 되면서 어떤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천 소세울에 산다라는 타이틀로 이제 그 사업 이름이 마을 신문 만들기 뭐 이런 쪽이었나요? 그 여기 벌써 10년 전인데 그 소사동에 도시재생이 들어왔어요. 도시재생이 들어와갖고 거기랑 인연이 돼갖고 네. 지원을 받아서 이것도 만들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면서 평생 제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할 동안 좋은 분들을 만나갖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느끼는 도시 재생은 뭐 가로수 옆에다가 뭐 상추도 심고 꽃도 심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리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았었는데 선생님께서 또 마을 저는 신문 이런 신문학 이 부천 소설에 산다 이것은 기획부터 해갖고 이런 그 깡들이 소사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기획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모든 것은 제가 다 그 기획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에서 예산만 주시고 그 알아서 해라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도시 만들어갖고 전국으로 다 전국에 도시재생하는 전국으로 그 배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강주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부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좋다고. 그러면은 서로 그랬었습니다. 이거 경기도 소세울에 도청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소세울에 받고. 산다 마을 신문 하나만 있으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있었고 누가 뭘 하는지를 거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기록으로서의 가치도 가질 수 있게끔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던 저희 아주 애정이 많이 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뿌리처럼 지금 뻗어가고 있는 거가 지금 마라톤을 하기 시작하기 할 때부터 이게 마라톤 덕분입니다. 지금 여러 개의 뿌리가 지금 뻗쳐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뿌리로서 또 무엇이 또 활활 타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잠깐 한마디만 더 한다면요. 네. 이 부천 소설에 산다 만들면서 이런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네. 부천 소설에 산다 12호를 이렇게 만화책으로 만들었거든요. 소설운동 처음이지라고 이렇게 만화책으로 이거는 만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온 겁니까? 한 번 딱 만든 건데 이것은 한 번. 만화진흥원하고 여기서만 갖고는 안 돼서 구청에서 도움 받아서 만화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시나리오는 제가 쓰고 그림은 전문 만화가 작가를 공모해갖고 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소사동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의 전교생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행사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다 알고 이 만화책을 다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었다고 그랬을 때 막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이 만화책을 만든 거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뭐 문학인, 시인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신이 되거나 뭐 문학인이 되거나 소설가가 된 건 아니고 길러내야 된다. 그러면 길러내기 위해서 아주 밑바닥부터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거를 해서 학교에 줬다는 거는 그 학생들 마음속에 좋은 영양분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일을 사실은요. 난 누구누구 소설가다라고 하면서 뭐 TV 나오고 책에 뭐 표지에 나와가지고 난 자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없이 소리 없이 이렇게 여러 사람 마음에 영향을 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자라다 보면은 또 우리 한강 작가처럼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김성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토요일에 오후 2시 부천 시립 하늘빛 도서관에서 시 읽는 마음, 시 읽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자작시, 자요시, 애송시, 동시 등등 낭송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안양, 성남, 안산 지역에서 많은 낭송가 또는 시인분들이 오십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거 우리 이재학 시인님의 덕분입니다. 그럼으로써 책 속에 잠자고 있는 시를 저희 낭송가들이 깨워서 옷도 입히고 날개도 달아 세상에 날 수 있도록 노래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직접 돌보셨고 소사동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을 담긴 책도 출간하셨습니다. 또한 시인님의 시를 주제로 시극을 만들어 소세올 연가, 엄마가 치매야 등 부천 여러 행사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 공연 역시 무대에 오르게 된 거, 여러 행사에서 또 공연을 펼쳐지게 된 거 시인님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또 이 시인님께서 여기저기 물론 찾아다니셔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노력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극찬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가찬이시고요. 여기 복산골 신앙송 예술단에 이현주 단장님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게 뭐야 그 소세올 연가, 엄마가 치매야 이런 시극이 그 부천 또는 부천 이외 지역에서 공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박수를. 네. 근데 엄마가 치매야도 그렇고 그 소세올 연가도 그렇고요. 이것은 하나도 꾸미지 않고 장식적으로 뭘 한다거나 하지 않고 순수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엄마가 치매야 같은 경우는 제가 엄마하고 경험했던 일을 상상하거나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순간 그 느낌을 그대로 쓴 것이고 그리고 또 소세올 연가에 나와 있는 시는 부천 소세올에 산다에 그 매호 나올 때마다 제가 시를 하나씩 동네에 가는 시를 써서 실었는데요. 부천 소설에 산다에 실린 시들을 모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함이 가장 큰 그 장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시극에서 감동을 준 시였습니다. 엄마가 치매야라는 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엄마가 치매야라는 시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10년 이제 돌아가신 지 11년 됐는데요. 돌아가시기 한 10년 동안 엄청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수술도 많이 하고 병원도 1년이면 한두 번씩 그 입원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 치매도 걸리시고 그러면서 치매가 걸리셨고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도 늘 저를 걱정하셨었죠. 그랬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순간 엄마의 그 모습이 영화처럼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떠오르는 그 그때 그 장면들이 그 치매에 걸려서 했던 장면들이 떠올라서 단편 떠오르는 것을 전부 짤막짤막하게 시의 형식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마가 치매는 시집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시집이라고 생각하고 시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냥 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짤막짤막하게 썼었는데 거기서 적어있던 것은 엄마가 치매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제가 상상하거나 만든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상황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토막토막 다 글로 다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나고 그리고 보면서 몸이 사람에게 얼마나 감옥과 같은 것일 수 있는가 그것을 느꼈어요. 몸이 사람에게 감옥과 같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많이 편찮으셨다는 그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니까 치매 걸린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 많이 해갖고 보면서 느낀 게 그랬는데 그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대로 재현해놨다 이렇게 본문 맞겠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 책을 내고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한테도 또 전화가 와갖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갖고는 이거 읽고 뭐 펑펑 울었던 엄마가 분들도 치매라는 시를 읽고. 근데 짤막짤막 해갖고 그럴까 싶었는데도 거기서 뭔가 연상이 되나 봐요. 그 뭐냐, 연상이 그래갖고는 울었다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아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신지 압니다. 시 안에 다 들어가 그대로입니다. 있어서 그죠? 2013. 2013년 9월 20일 토요일. 네. 그 엄마가 치매라는 그 시 원문에 그렇게 다 써져 있으니까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치매를 걸렸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대로 정말 그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순수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인님께서는 먼저 마라톤을 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사셨고 그리고 이제 마라톤을 통해서 일기를 쓰시다가 시, 수필 비롯하여 문학 활동을 하면서 그리움과 외로움을 추억으로 글로 표출하셨습니다. 시인이 생각한 문학과 인간은 어떤 관계라고 보실까요? 문학은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놀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야기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를 표출하냐 표출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표출해서 사람들한테 내보였을 때 그것이 문학이고 그것이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고 자극을 줬을 때 그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소통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학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하다못해 체육마저도 이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라면 야구 경기 속에 있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이게 문화고, 문화가 있음으로 해갖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만 품고 있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전달하고 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금 복사골 예술단에서 하는 신앙송 이런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도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곧 문화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문학과 인간은 하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계십니다. 이재학 시인님은 시인님이 살고 계시는 소사동 사람들에게 시를 통해서 문학 활동 또는 문화 생활이 인간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주는가. 인간은 문화가 생활이고 생활이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십니다. 소사동에 얼마나 사셨으며 이토록 애착이 많고 이토록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실까요? 예. 저는 사실 서울, 인천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 송내동 옆에 일신동이라고. 네. 거기 저희 인천이죠, 인천. 네. 저희 외갓집이 저기 일신동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부천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으로 편입됐는데 부천이었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외갓집에서. 그리고 저희 외갓집도 대대로 거기서 산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집은 옥길동에서
옥길동이 뭐 강명시 옥길동, 부천 옥길동 이렇게 여기 있는데 강명시고 부천이고 이건 행정적인 거고 어쨌든 옥길동에서 그 대대로 살아온 집안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저거 하지만 좀 더 얘기한다면 저희 할머니는 고향이 또 여기 원정동이에요. 예? 그래갖고는 외갓집이든 뭐든 모든 사람이 다 서울 인천에서 벗어나서 살아왔는데 그걸 또 좁히면 부천 주변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부천 부평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부천이라고. 여기가 뭐 좋은 거고 그냥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또 우연히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삶을 엮어간 이곳에 조금이라도 어떤 기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요즘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또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딴 데 가서 어디 뭐 산다든지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보통은요. 내가 여기서 우리 식구가 온통 다 살고 뭐 외갓집 친가가 다 살아더라도 100년을 살아더라도 정말 자부심 여기 내가 우리 동네 또 소사동 이런 거 애착과 자부심이 없으면 또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소사동에 와서 산 것은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저쪽 옥길동에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역곡촌에서 헤엄치고 그랬으니까요. 시인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동네라는 거, 우리 마을이라는 거, 내가 살고 태어났던 곳이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말 착하시고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도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에 문학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인님께서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음식점 이름이 마라톤 뼈다귀 해장국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빠져갖고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장사를 저녁에만 하고 안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마라톤 뼈다귀 해장국이라고 마라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라톤이라는 것 때문에 손님들과 소통이 잘 네. 자연스럽게 네. 어색하지 않게 네. 누구 바로 친해지는 거. 네, 가교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는 마라톤이 다리가 되는. 네, 마라톤이 다리가 돼갖고 여러 가지 대화를 그리고 또 하게끔 만들어주니까 너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끝없이 그쵸, 할 그쵸. 얘기 있듯이 네. 마라톤 얘기만 나오면 끝이 없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갖고는 분들이 와갖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뼈다귀 마라톤 해장국집은 마라톤을 하고 나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마라톤을 하고 나서 시작한 그러니까 이 음식점 이름을 마라톤 뼈다귀 해장국이라고 지은 거죠. 아니요. 제일 처음에는 네. 그 가게에 네. 해장국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나가게 다른 분이 됐을 하고 때, 계셨군요. 그때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니, 서울로 직장 다녔었는데 직장 다니는데 또 이것도 경험도 없이 또 해본 적도 없이 또 이것도 시작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서울로 하여간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직장 다니다가 근데 제가 뭐였냐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좀 사연이 좀 있는데 여기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말하면. 네. 어쨌든 그러면서 평생 직장 생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도 이제 40 전후고 40 넘었나 못 됐나 40 전후고 그래갖고는 이제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해서 선생님 나가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그냥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래서 바로 바꾸셨군요. 얼마 안 하고서 몇 달 했나? 한 1년 했나요? 그러고서는 바꿨죠. 정말 가서 먹으면 마라톤 뼈다귀 해장국은 정말 마라톤 할 때의 그 오랜 기간, 오랜 시간, 오랜 키로수만큼 깊고 맛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하늘이 맑으면 마음이 괜히 착해지고 싶어지고 활짝 핀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 한마디도 예쁘게 나눠보시고 부모님께 사랑의 하트 하나 날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재학 시인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이재학 시인님은 남달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선. 네. 마라톤을 우연히 시작해갖고 이렇게 했듯이 이것 또한 신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 사회자님 말씀 것처럼 방송까지 하고 있으니까 또 더 이상 어떻게 신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인터뷰를 하고 있는 하늘빛 도서관 옆에 소사대공원이 있는데 소사대공원 그 나무들이 지금 얼마나 푸르릅니까? 제가 지금 푸르르게 막 성장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푸르르는 5월의 이재학이다. 뭐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서 이거 다시. 요즘 청춘이에요. 그러면 사실 새로운 분을 좀 만나서 좀 결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청춘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또 생활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 하늘빛 도서관에서 하는 보이는 라디오도 정말 보람이 됩니다. 오늘 또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되신 우리 성숙 선생님은 또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갑자기 하는 방송이라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시인님의 마라톤 이야기에 푹 빠져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이고 보람된 일을 하시는 거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두 분 다 누군가에게 활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맡은 바 자리에서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립 하늘빛 도서관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 5월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이었습니다. 5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글 읽는 마을, 문단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광복 전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간과 문학이라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문수점 낭송가의 음성으로 이재학 시인의 국토종단 통일의 노래 들으면서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엄마가 치매야. 이재학. 치매로 포만 말만 하시는 엄마. 먼 길 떠나시며 제게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지 잘 모셔라. 아니면 빨리 장가가라 하셨을까요?
한을 품고 가시지 않았나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엄마가 좋아지면 시골 우리 동네 가자던 엄마와의 약속, 엄마의 먼 길 노제로 대신합니다. 2014년 9월 20일 토요일, 엄마가 떠나시고 아버지 뒷모습에 쓸쓸한 그림자 하나 생겼습니다. 슬쩍 돌아보니 아버지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보고픈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떠나시고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한낱 부질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